요즘 식당 가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서빙하지 않나요? 현재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80만 명이 넘고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120만 명 정도가 국내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도 생각보다 많게 느껴지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오히려 더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구성원이 아니다 라고 답한 비율이 61.1%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생각해주지 않는데도 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자꾸만 들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 받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요시장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시장입니다. 일단 외국인 노동자는 왜 필요할까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와 임금이 상승하면 열악한 일자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는 지원자가 넘쳐서 난리지만 반대편에서는 사람이 안 구해져서 난리죠. 요즘 애들이 아주 눈만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대졸자들이 크게 늘었죠. 긴 시간을 교육에 투자한 청년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아무 데서나 일하긴 힘들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졌고 진작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왔죠. 60년대 독일도 한국에서 근로자들 데려왔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기피하는 힘든 영역의 일을 맡겼던 겁니다. 이런 산업 현장의 요구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왔고 2004년에 고용 허가제를 제정하면서 외국 인력의 노동에 대한 법적 기준과 규정을 확립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1인당 GDP와 평균 연령은 늘었고 출산율은 추락했죠. 그 사이 외국인 노동자를 없이는 생산 현장이 안 굴러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제조업, 도소매음 직업, 건설업, 농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4개 부분을 합치면 80% 정도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열악하고 저임금의 근로시간도 길다는 겁니다. 특히나 제조업 중에서도 주조, 금형, 용접 등의 기초 공정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생산 현장은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집니다. 정확히는 내국인이 훨씬 많긴 하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우는 중이죠. 임금은 적지, 근로시간은 길고 힘들지, 거기다 보통 일자리는 지방에 있지, 출퇴근도 불편하지. 이렇다 보니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가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공사장에서도 보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고 한국인들은 5, 60대만 50%일 정도로 고령화되어 있죠. 체력적으로 힘든 작업을 할 수 없으니 그걸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의 평균 연령은 68세이고 고령 인구 비율이 50%나 됩니다. 여긴 진짜 노인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쌀은 기계화 비율이 99.8%라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농기계로 경작이 가능한데 밭작물은 기계화 비율이 낮아서 사람의 노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나 파종과 수확은 기계화 비율이 아주 낮아서 사실상 사람이 전부 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걸 노인들이 전부 하기엔 버거우니까 결국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작년 3월에 불체자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이때가 하필 농번기라 가지고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집중 단속으로 사람을 못 구하겠으니까 단속 좀 그만하라고 시위를 한 거죠. 농사도 외국인이 없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현실인 거죠. 정리하자면요. 한국인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 공급이 맞지 않아서 생긴 노동의 공백이 생겼는데요. 그걸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이 공백은 지금도 커지고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직원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은요 5에서 9인 기업 대비 2배입니다. 일본은 1.3배, 미국은 1.5배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꽤 크죠. 사실 다른 건 둘째치고 임금 차이가 2배가 나니까 청년 노동자들도 대기업을 선호하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계속 늘리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지난 팬데믹 초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들어가고 국내 입국이 차단되면서 엄청난 인력난이 발생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딸기나 고추는 사람이 직접 키우고 손으로 수확해야 되는 작물인데요. 농촌에 인력난이 생겨서 가격도 크게 올랐었습니다. 또 제조사나 건설 등의 현장에서도 인력난을 겪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력난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끼쳤죠. 국내 산업 현장에 마비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 식품 가격은 전 세계에서도 비싼 편인데요. 지금보다도 가격이 더 오르면 도시민들의 엄청난 불만이 발생할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현장 근로자들은 나이를 먹었고 우리나라 청년층들은 그 일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요. 낮은 임금에 복지도 없고 근로시간은 긴데 직장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시로 올라오려고 할 정도죠. 저출산 문제도 있습니다. 청년층은 갈수록 줄어드니까 농업 현장에서는 반농사의 기계화를 밀어붙이지
되지 않으면 농촌 자체의 붕괴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선진국 국가 간의 외국인 노동자 유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들 이민자는 꺼려도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는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옆나라 일본도 우리나라의 고용 허가제를 참고해서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리는 걸로는 노동 수요를 못 채우는 날이 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일자리를 없앤다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노동시장과 산업 그리고 인구 구조의 문제라서 풀기가 쉽지 않죠.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고 해도 그 일자리를 원하는 한국 노동자는 정말 드물거든요. 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는 하나의 흐름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문제는 지금의 영세적인 수준의 기업과 사업장으로는 답도 없다는 뜻도 됩니다. 농촌이든 공장이든 기계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면요,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이 말은 곧 영세업자들이 더 이상 사업과 농업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라서 이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늘 것이란 전망은 이게 가장 쉬운 해법이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엄청난 변화에 맞춰서 구조적인 변화가 뒤따르느냐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이죠.